오늘은 민경채가 루시아에게서 세리를 떼어놓기 위해 한 미소 이야기가 오히려 민경채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세리를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며 관심의 표현인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민경채는 호텔 복도로 세리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세리는 팔을 뿌리려 했지만 경채의 소나기는 강했고 말없이 걸어가던 그 얼굴은 이미 평정심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닫히고 시동이 걸리자마자 경채는 단숨에 집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은 흰색으로 굳어 있었고 숨은 짧고 가빴습니다. 세리는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왜 호텔까지 찾아왔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채는 이를 꽉 물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집에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야. 절대 그 여자 말 믿지 마. 세리는 놀라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왜 무슨 복수하려고 들어와? 경채는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년 전 미소 사건 기억하지? 그때 걔를 가해자로 몰아붙였던 사건. 언론 플레이로 너 대신 그 애를 가해자로 몰았잖아. 그 애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투신했겠니? 그 아이의 엄마가 루시아야. 세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소가 그분 딸이었다고. 그래. 내 인생을 박살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여자야. 경채의 말투는 단호했고 세리가 끼어들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너한테 진심인 적 없었어. 불쌍한 척, 정의로운 척 다 가짜야.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 들고 있었던 여자라고. 세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벽에 기대 섰습니다. 경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뺏어가려 하고 있어. 미소 대신 너에게 복수하려고 이 집 들어온 거야. 내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려고.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사건, 그때 느꼈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지고 투신한 그 아이와 그리고 다정했던 루시아의 행동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파고든 건 경채의 날선 말이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그 여자 내 엄마가 아니야.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이야.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언니 말이 맞을까? 엄마가 자기 앞에서 다정했던 게 전부 거짓이란 말인가? 세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다음 주 이사회 소집해서. 그날 내가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 전부 내보낼 거예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 나도 세리도 미소도 모두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해. 그 말은 여태까지의 루시아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내했던 모든 걸 끊어내겠다는 결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묻지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붙잡고 버텼는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할게요. 이사회까지 모든 일정,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게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문태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저수지에서 무슨 말이 있었던 겁니까? 루시아는 눈을 뜬 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어렵게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미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태경은 모든 걸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세리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옅은 불빛만 흘렀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 실장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리 아가씨 저녁이라도 조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채도 문 앞까지 와서 서 있다가 손잡이를 잡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그 여자한테 가지 않으면 돼. 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간 루시아는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세리가 진실을 알아야 해. 이 말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세리는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경채가 말한 내용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널 망치려고 들어온 거야. 4년 전 미소 사건 그 아이의 엄마야. 하지만 세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루시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먼저 다가왔던 쪽은 항상 루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택시는 민강유통 앞에 멈췄습니다. 보안 직원이 세리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세리의 표정은 너무 단단했기에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7층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루시아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세리는 바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루시아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지만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리를 보자 루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와 세리와 어쩐 일이야. 그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감추려는 것도 돌려 말하려는 것도 없는 세리가 내 딸이다 라는 숨기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 정면을 마주하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세리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어제 큰언니가 말하기를 엄마가 복수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고. 4년 전 그 아이 미소 엄마라고 했어요. 나에게 했던 다정함도 모두 거짓이라고. 루시아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세리야 많이 놀랐겠구나. 루시아는 세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는 내 딸이 맞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세리는 설마 또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루시아의 그 말까지도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봤던 거예요? 루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지 않을게.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루시아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직접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세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서. 세리는 서류를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검사명 모녀관계 유전자 검사. 피검사자 1 정루시아. 피검사자 2 민세리. 그리고 마지막 줄. 모녀관계 일치율 99.99%. 세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 뒤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가 엄마의 친딸이라는 거예요? 루시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세리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버렸습니다. 눈은 서류에 고정됐지만 내용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 종이를 내 앞에 내밀지 않았어. 루시아는 지그시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충격받을 것을 걱정했어. 루시아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가 덜 충격받을지 시간을 기다린 거야. 세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충격의 눈물인지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세리는 울음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물었습니다. 세리야, 20년 전 갓 태어난 너를 태우고 앰뷸런스로 병원을 가던 중 루시아는 간략하게나마 세리에게 두아기가 바뀌게 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와 미소가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세리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널 낳았고 경채가 미소를 낳은 엄마야. 세리는 놀람을 넘어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채도 나도 두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 그리고 세리야, 무엇보다 네가 충격 먹을 걸 난 걱정했어. 루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채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 그래서 널 붙잡고 있었던 거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게 했던 거야. 세리는 루시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스텔라 할머니의 호텔에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싸우던 큰언니의 모습과 납치되어 화재에 휩싸였던 그 순간에 루시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던 장면. 전부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에게 했던 행동들, 나에게 보내던 눈빛들, 그게 다. 루시아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세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야, 그동안 내 앞에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너를 더 속일 수가 없어. 세리는 서류를 강하게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 잠시만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건 사실이야. 넌 내 딸이야. 세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음을 때려다 잠시 멈추고 루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면 그럼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 그게 이유였어요? 루시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칠까봐 지켜보고 끌어안고. 그게 다 이유였어. 세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단 하나의 결론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루시아의 딸이었다.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모든 갈등을 흔들어 놓을 폭발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세리는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를 넣는 순간 자신이 살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세리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채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침부터 연락도 없고. 세리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경채는 서류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저런 건 다 조작일 수 있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세리는 경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를 왜 끌고 왔어? 큰언닌 나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언니는 내가 딸이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 경채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서 데려온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잖아. 바뀌었다잖아. 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렇게. 세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경채는 서류를 보면서도 읽지 않는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저런 종이 한 장 돈이면 뭐든 만들 수 있어. 세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랑 나 같은 날 같은 앰뷸런스 안에 있었대. 경채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리가 추궁하듯 말했습니다. 큰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큰언닌 왜 엄마처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게 진실이야. 세리는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내가 직접 듣고 확인했어. 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짜로 날 낳았어? 경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방 밖에서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세리 아가씨, 그게 사실이라면? 세리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공 실장님, 그날 앰뷸런스 안에 아기가 둘이었다면서요? 공 실장은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는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숨이 멎었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였나요?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본 건 그랬습니다. 한 아이는 숨이 멎어 있었어요. 경채는 공 실장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공 실장 아무 말도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리는 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채는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리 아가씨는 큰아가씨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해, 공 실장. 그만하라고 했잖아. 공 실장은 두려운 듯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세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바꿨는가 보다. 왜 바뀌었는가에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정이 그리워 밖으로만 돌았어.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언닌 매일 바쁘고 난 항상 마음이 비어 있었다고. 세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깨졌어.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워야 하는지도 알아버렸어. 경채는 무너지듯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 여자는 널 빼앗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세리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야. 큰언니가 날 붙잡으려고 했던 거잖아. 진실을 감춘 채. 경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세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 표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철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한편 민강유통 전략실에서는 문태경이 이사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안건을 다음 주 이사회에 올리기 위해 법무팀, 재무팀과 모든 자료를 정리한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경은 임원들에게 단언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채 씨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을 나온 세리는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택시를 잡지 않고 가방 속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저 집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진짜 엄마는 내 옆에 있었어.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세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향해 설 것인지, 그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경채는 집 안에서 전화를 붙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이사회 루시아 그 여자. 막아야 돼. 루시아를. 절대 회장 자리 앉히면 안 돼. 세리까지. 전부 뺏기게 생겼어. 경채의 두 눈은 완전히 광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경채의 폭주를 예고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